네, 반갑습니다. 오늘 17기 송파 환경 아카데미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식 송파 아카데미는 11월 2일, 3일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우선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현재 송파구의 그 기후변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영재 교수입니다. 저도 환경 에너지를 또 전공을 해서 지금 이 송파구에 많은 어떻게 보면 홍보 혹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두 가지 일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영상으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일정은 별도로 공지가 나가겠습니다만 두 가지는 첫 번째 일상생활에서 가장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고 최근에 또 관심이 있는 도시광산이라는 분야,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젊은 이 청년들이 이제 결혼 시즌입니다. 결혼 시즌이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굉장히 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팬데믹 시대의 결혼식에 에코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드리는 시간으로 해서 우선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그동안 송파 환경 아카데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벌써 17기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 교육을 받아 가셨고 또 그거에 대한 전문성이 향상이 돼서 우리 그래도 서울시의 송파구가 굉장히 선도적인 어떤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본 환경 아카데미의 가장 큰 이 특징이라고 할까요? 배경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기후변화,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탄소 중립에 대한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에 우리도 거기에 실천 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마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2050 탄소 중립 선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 이 시민들은 또 국민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렇게 제시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과정으로 했고, 세 번째 아주 큰 배경은 지금 코로나와 함께 많은 분들이 실내에서 생활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실내에 생활하는 시간이 거의 80~9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리 문제, 특히 어린아이들은 어떤 이 아토피 또 피부에 대한 또 호흡기 질환자들에게 대해서는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시간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별성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 역량에 따라서 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겠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유용한 정보, 그냥 이론이나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미세먼지 예를 들어서 측정도 할 수 있고 시연을 직접 보실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풍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별도 공지가 나갈 때 다들 들어오셔서 참고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무엇일까요? 물론 뭐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추세지만 것과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기후변화 위기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기후변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기후변화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송파 아카데미에서도,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꼭 송파 구민이 아니시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시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여러 가지 중에 또 최근에 2050 탄소 중립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데, 그럼 과연 탄소 중립이 무엇이고, 그리고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언론에서는 계속 나오지만 늘 우리하고 또 나하고는 관계없는 혹은 먼 이웃나라 얘기인지 알고 그동안 이 간과하는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간략적인 기후변화 위기에 지금 대처하는 우리 탄소 중립 선언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 것이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 고물이냐 도시 광산이냐,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도시 광산이라는 표현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광산? 광산 그러면 보통은 산에서 우리가 채굴을 하고, 그죠? 금을, 석탄을 캔다든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광산에 대한 의미였는데, 지금은 이제는 도시에서 광산을 캐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광산 캐는 일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경제적인 부가가치도 가져가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탄소 중립에 실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보를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가 늦었습니다만 저는 현재 기후변화실천연대라는 비영리, 환경부의 비영리 단체를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학생들, 석박사들을 양성을 하고 있고, 요 간단히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도 이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 전공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게 꼭 전공자들만 이런 지구 환경을 지키고 환경 오염을 지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험이 중국에서 한 15년을 직접 우리 가족들도 같이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큰 정부 국영 그룹에 제가 임원이라는 직책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쪽에서 중국인들에 대한 어떤 많은 환경 에너지 분야의 강연 활동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 이게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언제까지 중국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또 이것이 중국이라는 큰 어떻게 보면 면적으로 봤을 때, 인구로 봤을 때 큰 나라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이 5천만이지만 실제 우리가 지금 환경이라든가 일회용품 쓰는 거라든가 탄소 배출하는 거라든가 에너지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갈수록 많아지면서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이제 우리 국내에서 우리 전문가들을 양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벌써 수년 동안 한 1200회 이상을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3만여 명 이상을 양성을 했고, 지금도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저는 현재 송파구에 살면서 송파구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송파구청의 구정을 이끄는 구청장님이야 많은 구에서 어떤 우리 송파 구민의 복지 실현, 또 어떤 환경 여러 가지 이 정책을 펴내는데 우리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같이 참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떻게 보면 봉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기후변화위원회가 설립이 돼 있어서 저는 거기에 위원장을 또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 어르신들도 계실 테고, 또 우리 아이들, 학생들도 뭐 다양한 분들이, 또 주부님들도 보실 텐데, 자, 도대체 파리 기후협약이 뭐냐? 무엇길래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트럼프 전 정부의 대통령이 우리는 탈퇴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많이 나왔습니다만, 물론 매스컴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느끼셨겠지만 가장 큰 이슈는, 간단히 제가 개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것이 1992년에 브라질 리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 목적은 이 지구 환경 오염이 되면서 이 배출 규제를 이제 서로 국가들의 이 대표들이, 정상들이 모여서 지구를 지키자, 지구 온난화를 예방을 하자라는 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 192개 국가가 참여를 했고, 그래서 5년마다 회의를 하자 해서 그 다음에 97년에 일본 교토에서 또 모였습니다. 거기서 또 많은 또 의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184개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그때는 서명을 하면서 뭐를 했냐면, 자, 앞으로 그러면 국가별로 탄소 배출이 될 때는 그 배출되는 이 양에 따라서 우리가 거래를 하자, 거래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업 간에 거래할 수 있는 그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2005년에 발효가 돼서 시작이 돼서 지금 현재 2015년까지 왔습니다. 15년에서 현재는 2021년이지만 2015년에 다시 파리에서 모여서 기후협약을 했습니다. 그때 195개국이 전체가 모였는데, 특징은 앞으로는 계도 참여에 권장을 하고 권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속력을 갖게 됐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 구속력에 함께 참여를 해서 앞으로는 이 파리, 어떻게 보면 이 탄소 배출에 위배가 되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와서 현재는 그러한 세부적인 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우리도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후 위기는 지금 계속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폭염으로 해서 또 혹은 호주 같은 데서는 산불로 해서 앞으로 이제는 겨울이 없어지는 이런 특수한 계절이 오고, 우리도 예전에는 남의 나라 얘기였었지만 현재는 이제 엄청난 폭염이 우리 지역과 계절에 따라 관계없이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자, 그렇다면 탄소 중립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은 2050 탄소 중립, 즉 2050년까지 그동안 배출된 탄소 양을 줄이고 또 이 앞으로 이미 배출된 것을 이제 흡수를 해야 되겠죠. 흡수를 하고 더 배출을 막아주자. 그래서 2050년에는 제로로 만들자. 이것이 이제 탄소 중립 선언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물론 중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죠. 뭐 전기가 지금 뭐 부족하다고도 하지만 생산을 중단을 시키는 게 뭐냐면 2030년부터 2060년까지 탄소 제로를 하겠다. 우리는 2050년이라고 했지만 중국은 2060년까지 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세부적인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교토 의정서 2005년에 이제 실효가 됐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탄소 배출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탄소 배출 거래가 뭘까요? 우리가 주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미 우리도 증권거래소에서 뭐를 하냐면 어떤 A라는 기업이 탄소를 똑같이 정부하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100톤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A라는 기업은 100톤을 줄이고 해서 50톤만 썼어요. 배출량을 줄였습니다. B라는 데는 100톤이 아니라 150톤을 썼어요. 그러면 줄인 기업에는 이 더 많이 쓴 기업이 페런트 시기로 해서 그거를 사갈 수 있는 돈을 주고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 주식 시장처럼. 이게 바로 탄소 배출 거래면서 그게 유지가 되지 않고 위법이 됐을 때는 이제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도 제재를 가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탄소,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줄여야 되고 또 탄소 발생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을 재이용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꼭 필수적으로 와닿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다면 지금 보시는 도표는 아주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내용인데, 자, 4인 가족이 하루에 쓰는 탄소 배출이 거의 39kg입니다. 그 큰 공에도 나왔지만 여기 하나의 공이 8kg라고 봤을 때 지금 엄청난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4인 기준이라면 성인이 아니라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둘 기준으로 했을 때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에 39kg의 탄소 배출이 된다면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 흡수를 해서 없애주려면, 제로로 만들려면 보통 1년에 16,500그루의 잣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30년상을. 30년 된 잣나무를 16,500그루를 심어야지만이 이것을 탄소 제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발생되고 나서 줄이는 방법은 어렵지만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그러한 선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정보를 드리는 것이고, 그 하단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 절약, 물 절약, 뭐 자원 절약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한 것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굉장히 주제가 되는 도시 광산, 그러면 이것은 왜 태동이 됐느냐? 바로 보시는 장표처럼 탄소 배출과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것은 폐플라스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버려지는 어떤 많은 자원, 우리는 쓰레기로 알고 버리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이용을 꼭 플라스틱뿐이 아니라 모든 이 자원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번 쓰고 버려지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이런 시기가 됐고, 그중에 전자부품 보시다시피
전자부품서부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자원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기술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은 저 보세요. 무심코 버려지는 쓰레기, 그죠? 우리 도시는 멍이 들고 썩어가고 있다. 이 그림은 안타깝게도 이 사진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우리 송파구의 자원 이 분리 배출을 하는 곳입니다. 제가 일부러 직접 가봤습니다. 저도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줄이고 있으니 큰 문제 없겠지. 나서부터 줄이면 되겠지라는 생각, 이 추상적인 생각만 하다가 직접 갔는데 저는 엄청난 어떤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쓰레기, 스티로폴 더미로 해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엄청난 규모의 그런 시설 창고가 저렇게 꽉 쓰레기로 차여 있다는 것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이쁜 이 그림 같기도 하지만 저것이 압축을 해서 엄청난, 저게 압축을 하지 않았으면 엄청난 또 산더미 같은 쓰레기들일 텐데 이런 것들이 지금 버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쓰레기를 우리는 분리수거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 분리수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저 분리수거장으로 가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분리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모으게 되면 엄청난 자원인데 이거 버림으로 해서 저 쓰레기인데, 자, 그렇다면 그 쓰레기는 어떡할까요? 여러분들 그동안 그 쓰레기는 어디로 간다고 생각을 하셨죠? 네. 많은 분들은 인천의 매립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또 하나는 소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셨죠. 근데 안타깝게도 매립과 소각이 원천적으로 지금은 중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환경법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이제는 소각을 할 때 뭐가 발생이 됩니까? 엄청난 유해가스들이 발생이 되고 매립지에서는 엄청난 토양 오염이 되고 이제는 우리가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뭐가 있나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우리 분리수거 관계자하고 제가 이 인터뷰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자, 이게 도심 지금 복판에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앞으로 너무 쓰레기가 많으니 옮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 어느 지역에서 받겠습니까, 박사님? 저는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 쓰레기 처리장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겠습니까? 이 얘기가 맞습니다. 이제는 자기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는 자기들이 자기 지역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것은 과연 역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인근에 강동구도 있고 뭐 여기 서초구, 뭐 강남구도 있지만, 자, 강남구의 쓰레기를 송파구의 어느 일정 장소에서 시설을 만들어서 쓰레기를 버리겠다 하면 우리 송파 구민들이 찬성하실까요? 막 같은 원리입니다. 그것은 즉 앞으로 쓰레기가 더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 구민들에게는 엄청난 이제 피해가 올 것이고, 뭐 여러분들 늘 관심 있어 하시는 뭐 집값, 땅값,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죠. 그러면 그것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재이용, 재활용, 쓰레기를 줄이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런 사진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을 하나 보실까요?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사용량 세계 1위라고 하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특히 최근 코로나로 해서 엄청난 플라스틱을 일회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 우리 국내에서 플라스틱 총 생산량이 1,520만 톤입니다. 2019년 기준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이제 수출을 많이 하겠죠. 그 용기에 담아서 그게 920만 톤을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 한 670만 톤 정도는 국내에서 또 이제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연구 결과, 아주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77만 톤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여러 플라스틱이 있지만 우리 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만 봅시다. 바로 페트병. 우리 뭐 물 마시고 쉽게 버리는 페트병을 일본에서 22만 톤, 2만 2천 톤, 2만 2천 톤을 매년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페트병이 아까 사진 보셨듯이 압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압축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 송파구에서만 나오는 거, 그것도 뭐 하지만 공동주택은 제외였습니다. 아까 그것 또한. 공동주택 것은 또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단독 주택에서 또 일반 건축물에서 나오는 그 폐자재, 폐플라스틱이었었는데 자, 지금 그것을 22,000톤을 수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플라스틱 외에 우리가 광산, 자, 광산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세탁기라든가 가전제품들, 세탁기, 냉장고, 튜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하나 휴대폰, 또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컴퓨터 같은 거, 또 자동차, 그리고 우리 PCB, 공장에서 나오는 많은 판넬들, 전자기판들, 이것을 현재 또한 쓰레기에 그냥 같이 넣어서 버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것을 충분히 예전에는 다 버리거나 혹은 또 모아서 일본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왜? 일본은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 개념으로 수입을 해서 거기서 금은 동, 뭐 알루미늄 등등을 빼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성장이 돼서 그 기술력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것들을 바로 버리지 마시고 그대로 모아서 회수를 해가서 현재는 금은 어떻게 보면 많은 광산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보를 드리기 위한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수거한 회사에서, 고공장에서는 엄청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화학약품과 또 전기분해 방식이나 여러 가지를 거쳐서 바로 황금 덩어리 혹은 은, 어떤 많은 자원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모 L사, S사에서 회수해 온 컴퓨터들입니다. 컴퓨터나 전선이나 이런 PCB 판넬이 실질적으로, 이 사진은 공장에 가서 제가 직접 찍어 온 겁니다. 저희 기후변화연대에서는 저희들도 이런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계도 활동과 많은 전문 기업과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좀 굉장한 데이터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산에서, 우리가 광산에서 금광석에서 8톤을 재련하고 가공을 해서 금을 뺄 수 있는 게 3.75g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휴대폰 폐기물 1톤에서, 휴대폰 여러분 쓰고 난 폐기물 1톤에서 금을 400g, 은을 3kg, 구리를 100g까지 추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거죠. 때문에 광산에서 8톤에서 3.75g을 캐느니 지금 우리가 전자부품 폐기되는 거에서 자원을 빼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는 현재 전체 재활용을 못하고 버려지는 거, 자동차나 휴대폰, PC 등 이것이 전체 연간에 350만 톤이 된다고 연구 결과 나왔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6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장표는 이미 유럽에서는 엄청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건 영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2012년에 런던 올림픽에서 폐자원,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에서 금은동을 빼서 올림픽 때 메달로 만들었습니다. 일본도 요번에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그 금메달을 이 자원 회수한, 재이용한 것으로 해서 금메달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2016년에 엄청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미국에서, 자, 앞으로 이런 광물 자원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길어야 100년 이내다. 근데 100년까지도 안 가죠. 예를 들어서 금은 한 18.7년, 그죠? 은은 한 20년 정도. 뭐 이렇게 코발트 같은 경우는 한 57년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100년 이내에 모든 자원이, 광물 자원이 고갈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최대 수입국입니다. 광물 자원이 많이 없습니다. 이북, 북한처럼 어떤 석탄이 많이 매장이 돼 있다든가 이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수입을 하는데, 또 계속 지금 뭐 전기 배터리서부터 많은 특수 광물들은 자동차 수량이 많아질수록 굉장히, 여러분들 아시죠? 최근에 미국에서 자동차를 한번 사려면 엄청난 기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바로 반도체입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근데 반도체에는 이런 광물 자원이 또 주 원료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에 2013년 같은 경우는
광물자원 자급률이 1.3%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20년 돼도 지금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현재 국내 금속자원 총수요 시장이 90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중에 도시광산 비중이 22%. 그래서 그중에 보면은 재활용하는 철은 그나마 50% 정도는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들은 아직도 우리가 그런 재활용이 시스템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동차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전기 이 자동차에서 배터리 이런 데에서는 엄청난 자원들이 있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많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환경성 보장제라는 이러한 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여기서 광물 자원을 도시 자원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뭐 75% 이상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또 자원순환 기본법이 또 정비가 돼서 많은 재용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다 실천이 돼야 되겠지만 바로 오늘처럼 이런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그 필요성을 느끼시고 여기에 자발적으로 재용률을 확대를 시키고 또 이렇게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참여를 이렇게 해주신다면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시광산의 이 문제점이 뭘까요? 그리고 이게 도시광산이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용어만 도시광산이라고 했지만 예전에 우리가 뭐 지금도 일부 트럭을 갖고 뭐 이 고물 수집하시는 옛날에는 고물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자원을 회수하는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뭐였는지 이렇게 짚어보면 첫 번째는 이 폐자원 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버려지는 자원들을 조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부족합니다. 아까 페트병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페트병 지금은 이렇게 이 리어카로에서 수거하시는 분들도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빈 병은 좀 또 파지는 갖고 오시는데 페트병은 하나도 안 갖고 오세요. 왜냐? 가져가면 돈을 줘야 갖고 올 거 아니냐. 그래서 주웠다가도 그냥 버리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집 환경에 대한 제도적인 마련이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분리하고 배출하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집안에서 가장 분리 배출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용구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공구를 아주 간단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 100개씩 해서 5번, 한 500씩만 갖고 오면 500개만 압축해서 갖고 오시면 제가 이 기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의 방송이 언제 방송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별 기준의 부족, 문제점. 그런데 오늘 그 샘플을 갖고 오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더 실감 있는 예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편의점에 가서 지금 물을 사서 드실 때 아마 물병을 보십시오. 이미 모 회사는 스티커도 없어졌습니다. 바로 그냥 투명 백색입니다. 이 광고하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자, 그런 것들처럼 자꾸 바뀌고 있고 어떤 것은 옛날에는 쫙 본드로 본딩을 해서 떨어지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양쪽에만 태그를 해서 누구든 쉽게 그 비닐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지금 제조 기업들과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은 엄청난 지금 플라스틱의 종류가 65가지가 된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직접 제조회사와 제가 인터뷰를 한 결과 65종류의 플라스틱인데 이것은 열 가소성, 열 경화성 저희들도 모릅니다. 근데 집에서 그걸 분리수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아직도 일부 홍보만 통해서 이렇게 이 답습을 하는데 그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조사들도 이제는 더 간편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서 우리 탄소 발자국 운동이 벌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파지를 주워 오시는 분이 페트병이 널려져 있어도 그거를 이 관심 밖으로 하면 그건 누가 수거를 합니까? 또 그 수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건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 수거를 했을 때 이미 유럽에서는 페트병 우리 2리터짜리 수거를 가져가면 0.25 유로를 주고 있습니다. 0.25 유로를 제가 환산을 해봤어요. 국내 우리 기준으로. 그랬더니 320원인가 얼마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물론 빈 병은 지금 회수를 해가면 100원씩 주고 있습니다만 자, 페트병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 현재 이제 그런 운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를 갖고 오면 뭐 종량제 봉투를 드린다든가 해서 이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초보적인 단계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도적인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만 갈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도시광산이나 폐플라스틱을 줄인다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매스컴에서 나오는 또 탄소 중립이 굉장히 전문가들의 또 어느 단체 또 어떤 그 환경 운동가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참여한다라는 어떤 책임 의식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댁에서 간편하게 부피를 줄일 수 있는 페트병 2리터짜리 또 뭐 작은 거 또 캔 줄일 수 있는 요 공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시연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테니 그걸 보시고 앞으로 이걸 한번 댁내에 놓으시고 그냥 계속 생활을 하시면 훨씬 더 분리수거하는데도 간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마 뭐 매스컴에는 이런 홍보까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모습이 뭐 어떤 물건을 파는 호스트라고 하나요? 그거 같이 좀 한번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집에서 어떤 그 폐 플라스틱이 나왔을 때 사실은 굉장히 그냥 부피도 그렇고 이거를 내가 혼자 분리수거해야 뭐하나 이런 또 큰 어떤 참여 의식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진짜 왜냐하면 이러한 기구들이 없으니까 이걸 발로 밟아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었는데 아주 좋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뭐 꼭 특정한 어떤 상표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로 나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 예를 들어서 가장 그동안에 문제됐던 게 이런 이 페트병입니다. 여러분, 이 페트병을 가장 고급 자원으로 쓰는 데가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여러분들도 처음 아실 겁니다. 이 시멘트 회사입니다. 시멘트 회사에 뭘로 쓰냐면요, 연료로 쓰고 있습니다. 시멘트 회사. 그리고 어디에요? 아웃도어 만드는, 이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깨끗한 투명 페트병이 엄청난 자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일본에서 연 22,000톤을 수입을 한다는 것은 오늘 이후로는 수입 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 비닐은 또 별개입니다. 비닐도 요새는 이렇게 떼기가 쉽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이것은 이제 제조사들이 그동안 많은 어떻게 보면 이런 참여를 했다고 보시고, 요거 하실 때 요 기계가 사실은 요게 벽에다가 이렇게 요 구멍 보이시나요? 벽에다가 이렇게 피스로 박아놓고 손으로 이렇게 보시면 요걸 벽에다가 박고 손으로 딱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 페트병을 놓고 손으로 쫙 하면 되는 건데 일부 아파트나 이런 가정에서는 이제 못을 박는 거가 좀 그러시다 해갖고 일부는 이게 이제 워낙 중량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놓고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게 중량이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놓고 어떻게 하면 여기를 살짝 밟으셔도 되고 손으로 이렇게 눌러도 돼요. 이렇게 해서 대신 이 뚜껑을 빼야 공기가 바로 나가지 않겠어요?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뚜껑을 닫으면 이렇게 쬐만해집니다. 그냥 갖다 이거 버리셔서 요걸 회수해 가면 그대로 자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거 이 작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들도 요새는 거의 다 요 비닐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간편하게 돼 있고 비닐은 또 따로 이렇게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전에 요 기계가 요거 작은 용으로 나온 거는 이 큰 거가 안 됩니다. 이렇게 요 큰 것이 안 되는데 요 작은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찬가지 요것도 이렇게 뚜껑을 열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맞춰서 요건 간편하죠. 더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쭈그러 들고 이렇게 뚜껑만 닫으면 요 굉장히 간편하게 줄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집에서 할 수가 있는 거고, 요 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캔도 굉장히 요새 이제 집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건 뭐 뚜껑도 필요 없고 바로 누르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면 이 큰 부피가 이렇게 줄어드는 건데, 아까 그 컸던 2리터짜리
2리터짜리도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뭐 제가 이런 강연 시간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현명하신 주부님들은 또 가정에서는 아마 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문가로 활동을 하면서 직접 방문을 해서 봤더니 또 인터뷰를 하면서 봤더니 이러한 작은 실천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으게 되면 우리나라 엄청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제 도시광산에 어떻게 보면 아까 전자제품에 대한 것들은 거기서 광산, 금은동이라든가 많은 알루미늄 등의 이 자원을 캐내는 것이고 이것은 쓰레기를 줄임과 동시에 이것 또한 엄청난 자원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폐플라스틱에 대한 것도 회수가 됐을 때 그 일정 금액을 제공해주는 이런 정책이 분명히 우리가 유럽처럼 이제 전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사실은 한정된 시간에서 좋은 정보도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됐습니다만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광산이라는 표현 아마 처음 들으셨을 테고 또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스쳐가듯 그냥 이 남의 일처럼 했던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지만 집에서 우리도 충분히 이렇게 실천할 수 있고 정부가 하는 탄소 중립 꼭 의무적으로 참여해라 이게 강요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규제만 강화된다고 해서 되는 것 또한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결국은 우리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 가장 모범이 되는 시민이 될 수 있는 이런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희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환경 아카데미는 꼭 송파구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전국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프로그램 상에는 이런 오늘 말씀드렸던 도시광산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이제 아카데미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과 또 예방책에 대한 내용도 저희들이 좋은 정보를 드릴 것이고 또 에코 웨딩 여러분들 특히 결혼식을 앞둔 우리 자녀분들 또 청년들께서는 관심 있게 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그냥 뭐 청첩장이라든가 모든 일회용으로 되는 것들을 다 이제 줄일 수 있으면서 좀 효과적으로 또 자연도 살리고 또 하나의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강연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다면 저희들 우리 지역에서 봉사하는 저희 전문가들도 더 힘이 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되셨죠? 혹시 질문이나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뭐 송파구청에 연락을 주시면 많은 또 우리 전문가들 의견을 통해서 좋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